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와 같이 반복문을 해봤었죠. 지금까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법 강의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지루한 과정이고, 좀 처음 배우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외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멋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겨내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function.py 이렇게 만들고 드디어 이제 좀 뭔가 완전 기초적인 걸 벗어나서 좀 뭔가 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수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먼저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 definition의 약자 df를 써주고 함수 이름을 써줍니다. 함수 이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함수 결과 이런 식으로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자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안에다가 넘어가는 값들, 그리고 호출할 때도 그 넘어가는 값을 써줘야 호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 있으셔야 하고,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만들기 전에 어떤 함수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썼던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함수들을 배웠었죠. 앞에 딕셔너리 함수도 배웠고 문자열 함수도 배우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쓴 건 이 프린트 함수였죠. 프린트하고 이 괄호가 들어가죠. 이 괄호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다 라는 의미를 보통 갖고 있죠. 함수는 뭔가 인풋이 있으면은 그 인풋을 이렇게 지지고 볶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웃풋 결과를 내주는, 반환을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라는 함수 안에 hello world라는 녀석을 파라미터로 집어넣어주면, 여기 안으로 들어간 녀석들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로 집어넣어주면, 이 스트링을 집어넣어주면 프린트 함수에서 얘를 지지고 볶아가지고 콘솔 터미널에다 찍어주자,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python 펑션 실행을 하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잘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도 함수였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자료형 이런 것도 다 함수, 형 변환 함수라고 그랬죠. 형 변환 함수, 동생 변환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my word 3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죠. 숫자는 이런 3이고 얘는 스트링 3인데 이 친구를 강제로 형 변환을 하고 싶으면은 int my word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new my integer 이런 식으로 할까요? 변수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이 정말 숫자형으로 바뀐 건가? 하고 검사를 해보면 그쵸? 정확하게 int로 바뀌어져 있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자료형도 다 이렇게 함수로서 형 변환을 해주는구나. 이런 스트링을 인티저형으로 바꿔주는구나. 정수형으로 바꿔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함수구나. 뭔가 안에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뭔가 정의해 놓은 대로 지지고 볶아가지고 결과를 내뱉는 거. 그럼 왜 함수를 만드나요? 함수를 쓰는 이유는 반복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프린트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린트 같은 거는 내장 함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미 들어있는,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 저희가 만들 함수들은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ef하고 hello people
뭔가 함수 이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ello people이라는 함수가 있고 인자는 name을 받고 얘가 해주는 일은 print hello format name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이름에 hello를 해주는 뭐 그런 함수죠. 그래서 실제로 호출을 해보면 hello people 하고 그다음 뭐 철수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장을 안 했네요.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 철수 뭐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뭐 이제 흔히들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지역 변수고 이 밖에서는 뭐 이 네임을 호출해도 뭐 전혀 찾을 수가 없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함수도 만들 수 있지만 뭔가를 반환하는 함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2칸 정도 띄워주는 게 이게 파이썬이 추천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붙여서 함수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칸을 띄워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return hello string 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스트링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hello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스트링을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반환을 할 때는 return 이라는 녀석을 써서 정확하게 어떤 녀석을 반환할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return hello string 하고 이 철수라는 녀석을 값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겠죠. 그럼 얘는 그냥 단순히 스트링이기 때문에 뭔가 콘솔에 찍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싶으면은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잘 실행이 되는구나.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또 여러 개를 반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과 곱을 동시에 뱉어내는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mer 해가지고 sum result라는 변수에는 num1과 num2를 더해버리고 mer result라는 변수에는 num1과 num2를 곱해서 sum result와 mer result를 반환을 해줍시다.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튜플을 반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일단은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이 summer 함수에 5와 6을 넣어서 print result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튜플로 잘 들어오죠. 합과 곱.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은 튜플 형태로 반환이 되는구나. 리스트형으로 반환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반환하는 거는 뭐 다중 반환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함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시적이죠. num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충 어떤 걸 넣어야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막 파라미터가 많아지고 뭔가 함수 정의가 복잡해지면은 얘가 도대체 파라미터로 뭘 넘겨줘야 되고 결과는 뭘 반환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힌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콜론하고 얘는 인트형이야. 그리고 얘는 인트형이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리스트를 반환해. 이런 식으로 힌트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명시적으로 얘는 파라미터가 어떤 형태고 뭘 반환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봐도 똑같이 실행이 되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값을 뭐 받을 수 있는 뭐 그러한 함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지금은 한 가지밖에 한 값을 넘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개의 값을 넘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뭐 AR
KWGS 그 다음에 KWARGS 키워드 얘는 별표 2개가 들어가죠. arguments, keyword arguments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일단 뭐 args 펑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인자 이름은 뭐 자유고 앞에 별을 하나 붙여주게 되면은 이 별이 중요한 겁니다. 별을 하나 붙여주게 되면은 얘는 인자를 튜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튜플은 집합 자료형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받을 수 있고 또 받는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결과, 리턴 값을 다르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rgs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출을 해야죠. 녀석을 이렇게 후출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냥 후출하면은 이렇게 빈 튜플이 나오게 되고 여기다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꿀. 얘를 출력을 해야겠네요. 저장이 안 됐군요. 이렇게 개꿀이 들어가죠. 튜플은 이게 특징이 이렇게 뒤에 콤마가 들어가는데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간장게장, 톱, 뭐 불리한 타입도 넣어보고, 헬로, 뭐 리스트도 넣어보고 다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별표 하나를 붙여줌으로써 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이 값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를 달리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함수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타가 많네요. 만들고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별표 2개가 중요한 겁니다. 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표 2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딕셔너리 타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튜플로 받는 것이 가능. 얘는 딕셔너리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딕셔너리로 받으니까 저희가 앞에 배웠던 거 반복문 써가지고 키와 밸류로 쪼개는데 얘를 아이템즈라는 함수를 써줘야겠죠. 딕셔너리 함수인 아이템즈를 써주고 프린트 키와 밸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호출을 할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프린트 뭐 네임은 철수고 나이는 25살이고 전화번호는 뭐 112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얘를 호출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잘 출력이 되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별표 2개를 쓰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함수 인자로 넘길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게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를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별표 하나와 별표 2개로 다양하게 함수를 짤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였고요. 이어서 람다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람다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곱을 해주는 람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quare 람다 하면은 람다 이렇게 해주면 색깔이 바뀌죠. 람다 하고 보통 x를 많이 쓰는데 x라는 변수를 제곱을 하겠다. 별표 2개 제곱 이런 산술 연산자 아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프린트 스퀘어 람다에다가 똑같이 함수 인자 넘기는 것처럼 10을 넘겨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0이 잘 출력이 되죠. 이런 게 람다구나. 근데 함수 쓰면 되지 왜 람다를 쓰죠? 요런 질문은 뭐 당연히 해야 되죠. 람다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힙 초기화라는 거, 즉 즉시 실행이 되어가지고 메모리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절약하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는 뭐 이렇게 이름도 있고 얘도 이름은 있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도 코드가 좀 간소화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람다는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뭐 예를 들어 대량의 데이터를 일정한 작업으로 뭐 이런 간단한 작업
처리를 할 때 좀 유리하죠. 그래서 람다를 그런 경우에 쓰게 되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와 차이점은, 함수는 일단 객체를 무조건 생성합니다.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고, 좀 전공 지식을 좀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나중에 다음 시간에 뭐 클래스, 객체 뭐 이런 거 좀 배우게 될 테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이번 시간에는 잠깐 들어보는 걸로. 그래서 이걸 할당하게 되고, 그런 반면에 람다는 힙 초기화, 즉시 실행 되어서 메모리를 초기화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람다는 메모리를 절약하고 코드가 간결해진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또 안 좋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 스퀘어 람다 이 제곱하는 거를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uare square 펑션 이렇게 만들고, 어떤 숫자를 넣고 얘는 num에다가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square 함수에 5를 집어넣고 result를 하면은 뭐 똑같이 뭐 제곱이 되어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 녀석, 지금 이 result라는 녀석이 결국은 이 함수에서 담은 값인데, 그 전에 이 함수 이름을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로 안에 뭔가 담겨져서 오는데, 이거 자체가 객체임을 뜻합니다. 객체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런 객체를 생성을 결국 하고, 이 녀석의 타입을 실제로 봐도 이렇게 펑션 클래스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떤 펑션이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객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람다는 그렇지 않다. 즉시 실행된다. 뭐 이런, 그래서 뭐 데이터가 많을 때 되게 유리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쓸 때는 좀 짬뽕돼서 복잡한 경우에 넘버 1, 넘버 2 받고 어떤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도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수 선언할 때, 그리고 처음 말을 안 했는데 이 콜론 빼먹으면은 그 주변에 이 딱딱한 걸로 머리를 마사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eturn num1, num2 얘네들을 뭐 다 곱해버리는, 그리고 얘는 함수니까 안에 인자로 10을 넣어주는 뭐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mixed 펑션에다가 5, 6 하고, 여기다 뭐 함수를 요거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녀석을 집어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는 리턴이기 때문에 이 값만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프린트로 감싸줘야겠죠. 그럼 3000이 정확하게 출력이 되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이런 짬뽕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람다를 여기서 호출해서 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퀘어 람다라는 걸 써서 이런 식으로도 똑같이 가능하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함수와 람다의 개념이 이렇고,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함수도 여러분들이 뭐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뭐 재밌었죠. 함수는 좀 재밌습니다. 이제 슬슬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점 이런 문법 강의도 재밌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도 어려운 내용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